전한길 씨, 정답은 말이죠. 대통령의 탄핵 인용은 현실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 내용은 절대 승복할 수 없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말이죠. 광화문에서 힘을 합쳐서 쭉 나가는 이 애국운동에 찬물을 끼얹다시피 한 것이 세이브 코리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포기했으면 포기한 대로 끝을 맺어야지. 비판한다고 해서 또 뛰어들어서 또 갈라치기 할 겁니까? 대통령 선거 망칠 일이 있어요? 손현보 씨, 전한길 씨, 대통령 선거 망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고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은 개인 행동하지 마시고 말이죠. 어느 정당에 빌부터 다니지 마시고 대국본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저도 대국본 회원은 하지만 운동에 적극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님과 만나서 머리 맞대어서 이 난국을 돌파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같이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고 둘은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지난번에 여러분들로 인해서 저는 실패한 원인이 여러분들로 인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하나임 뉴스입니다. 어차피 주사위는 던져졌죠. 6월 3일 날 이제 대통령 선거가 실시가 됩니다. 저도 이제 방송을 몇 번 하다 보니까 말이죠. 많은 분들이 그 낙관보다는 비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수 우파의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되느냐, 이런 데는 뭐 특별한 관심보다도 말이죠. 이미 결정되어졌다. 부정선거를 막지 못하면은 이미 벌써 결정이 되었다. 그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뭐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되고요. 또 이제 절망해서도 안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말이죠.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모든 것을 선도하고 말이죠.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누차 여러가지 방송을 했습니다만 전도서 4장 12절에는 반드시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끊어지지만은 말이죠.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12월 3일 날 그 비상계엄 있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12월 14일인가요? 탄핵 소추가 결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 4일까지 이 숨가쁜 레이스를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대통령께서 탄핵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말이죠. 사단 마귀 귀신이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속여버렸죠. 자, 그런 가운데서 말이죠. 저희 마하나임 뉴스나 또 이렇게 많은 방송에서 말이죠.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된다. 이렇게 이제 수차례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말이죠.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세이브 코리아를 창립을 해서 대표로 취임을 하면서 말이죠. 일종의 뭐 광화문과 경쟁하다시피 그런 구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이죠. 뭐 광화문파, 여의도파,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박근혜파, 이명박파, 막 이렇게 막 분리를 하고 말이죠. 막 극우라고 그러고 이렇게 이제 갈라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줄기차게 얘기했던 것이 EEJ, 적을 제압할 때는 적을 통해서 제압을 한다. 결론적으로 제가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말이죠. 손현보 목사 세이브 코리아나 대국본이 만약에 하나가 되었다면은 광화문에서 모임을 했다면은 엄청난 인원이 모여서 이것이 말이죠. 태풍이 되어버렸을 겁니다. 미국에도 말이죠. 토네이도가 형성이 되면은 그 지역을 완전히 쓸어버리죠. 뭐 그렇다고 해서 폭력을 행사하자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엄청난 인원 애국 시민들이 모였을 때에 감히 말이죠. 누가 이 대세를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말이죠.
세이브 코리아 소년보 대표, 뭐 전한길 강사, 김성원 대표,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했지만은 믿는 사람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저는 이런 일이 생겼다. 뭐 책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모두 공동 책임인데 그 중에 하나를 하면 엿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화문 세력은 말이죠. 그런 와중에서도 줄지는 않고 계속 더 많은 인원들이 모였습니다만은 이 분산 집회가 되지 않았더라면은 지난번에 모였던 그 배 이상의 인원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 기각을 외쳤을 겁니다. 서울시가 말이죠. 들썩들썩 했을 겁니다. 어떻게 말이죠. 세이브코리아 소년보 대표 그리고 말이죠. 전한길 강사 김성원 대표는 그렇게 많은 권면 심지어 김진웅 목사님과 윤상현 의원까지도 중재를 했는데 말을 듣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이브코리아를 지원했던 박한길 애터미 말이죠. 제가 곧 특별 방송을 할 겁니다. 이분이 말이죠. 다른 분의 그 대화한 녹취록을 들어보니까 전광훈 목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지 않으려 가기 때문에 우리가 여의도에서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새삼스레 꺼내느냐.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말이죠. 또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말이죠. 이재명이가 집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참 우리 보수는 말이죠. 과거에는 부패로 망하는 것이 보수였는데 이제는 분열로 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번에 말이죠. 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장 5개 보궐선거 중에서 원래는 말이죠. 전남지역에는 더불어민주당이고 4개가 국민의힘인데 전한길 선생이 집중적으로 국민의힘과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4 중에 말이죠. 하나는 본전 하나만 하고 세전은 다 뺏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교육관도 보수에 텃밭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이 전한길 씨는 말이죠. 올라가서 막 저는 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말이죠. 이제 그 거품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전부 동원 인력이고 말이죠. 어떻게 됐든 그 인원이 서울에 올라왔더라면은 문제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작년 10월 27일부터 이 손혜모 목사 뒤에는 뭐 많은 배경들이 있을 겁니다. 뭐 WCC, WEA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이죠. 뭐 확인해서는 제가 못했습니다만은 10월 27일 날도 한국교회를 갈라치게 했습니다. 한국교회와 전 목사님을 갈라치게 했습니다. 전 목사님이 아주 나쁜 사람처럼 돼버렸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라 말이죠. 자, 여러분. 전광훈 목사님보다도 더 깨끗한 사람이 있습니까? 전광훈 목사님보다도 더 애국운동을 하신 분이 있습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무래려면은 최소한 그 사람보다도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위에 있어야 된다. 그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남을 재단해서는 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 10월 27일 날 갈라치기 하더니만은 국가적인 대사를 두고 결국은 갈라치기 해버렸다. 저는 사실 엄청 안타깝고 아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하나가 됐으면은 결코 대통령은 탄핵 인용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막판까지 5대3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선고한다고 해서 4대4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 전날 벌써 감을 좀 잡았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말이죠.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데 우리가 스스로 적전 분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결과가 왔다.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말이죠. 자, 4월 4일 모든 상황이 끝났습니다. 전광훈 목사님은 말이죠. 즉각 이것을 불복하겠다. 말도 안 하는 것이다. 국민 저항권을 발동을 해서 집중적으로 앞으로 1000만인 서명을 운동하겠다. 이렇게 막 전국의 애국 시민들을 향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 시간에 말이죠. 전한길 선생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여러분, 손현보 목사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자, 여러분 관련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것은 말이죠. 탄핵 인용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네 교회 TV라는 곳에서 말이죠. 손현범 목사와의 전화 인터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헌재 판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또 평가를 하고 계시나요? 현재 판결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또 어떤 정치적인 그런 게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국가 시스템안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세이브 코리아를 비롯해서 향후 기독교계 보수들은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할까요? 오늘부터 사실 대통령 선거가 시작됐잖아요. 자, 지금 손현범 목사의 일갈이 말이죠. 결과는 받아들인다. 정치적인 것이 무엇이 있겠지만은 국가의 시스템에 의한 것이니까 받아들인다. 자, 성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판명은 되었지만 이 계기를 통해서 많은 분야의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깨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는 그런 체제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이 되었지만은 앞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켜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모든 것을 수독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인터뷰에서 말이죠. 세이브 코리아 그 다음 토요일 날 여의도에서 집회를 취소를 했고 말이죠. 선곡을 하면서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지켜지지 않으면은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지켜지지 않으면은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은 다시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은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광화문과 여의도를 갈라치게 하면서 여의도에는 기도의 집회다. 그대로 오너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말이죠. 막 모아놓고는 탄핵이 인용되면서 그냥 바로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승복을 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이죠. 그러면은 손현범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 내지는 각하를 위해서 이 운동을 했습니까? 물론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 운동도 운동이지만 손현범 목사가 스스로 얘기했듯이 선관위 문제, 부정선거, 민주당의 폐악질, 간첩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공산화로 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은 한 달 내로 사회주의화가 된다.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신 분이 이렇게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애국운동을 하고 갈라치게 하면서 했을까요?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왜 애국운동을 했는지 저는 진짜 왜 했는지 이분들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승복을 한 사람이 막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비판을 하니까 지난주일 설교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죽을 것이다. 이재명의 그런 이기심이 죽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죽게 될 거다. 자, 보면은 말이죠. 조기 대선 전국 이재명 낙선에 목숨 바치겠다는 손현범 목사. 이 파울로 TV에서 보도한 건데요. 좀 전에 들었죠.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니까 이제 이재명의 낙선을 위해서 최선을 목숨을 바치겠다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이 손현범 목사의 여러분 말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또 이렇게 하다가 오히려 전력만 헛떨어뜨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전한길 선생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전한길 선생에 대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 대표 연사로 활동했던 역사 강사 전한길 씨.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지켜보고 바로 승복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과에 대해서 승복합니다. 오늘 SNS에는 결과엔 승복하지만 내용상으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헌법적 테두리 안에서 끝까지 저항해 갈 것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자, 여러분. 결과는 승복하지만 내용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결과에 승복하면 내용도 받아들여야죠. 이번에 역사 강사 학생들을 가르친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언어의 유의를 씁니까? 승복을 했으면 결과도 내용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전한길 씨, 정답은 말이죠.
대통령의 탄핵 인용은 현실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 내용은 절대 승복할 수 없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아시겠어요? 대통령의 탄핵 인용은 현실로 받아들인다. 그거 안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현실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내용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할 수가 없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말이죠. 앞으로 자금을 지원해달라. 선거 자금이 필요하다. 젊은이들 지원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또 보면 말이죠. 헌법 테두리 내에서 끝까지 저항하겠다. 막 비판이 일어나니까 말이죠. 다시 이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개헌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가루로 만들겠다고도 했습니다. 자,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서 헌법재판소를 가루로 만들겠다. 이게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승복하고 내용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렇게 해놓고 말이죠. 응? 대통령 선거에 이겨서 헌법재판소를 가루로 만들겠다. 헌법재판소를 무엇으로 가루를 만든다는 겁니까? 그리고 말이죠. 광화문에서 힘을 합쳐서 쭉 나가는 이 애국운동에 찬물을 끼얹다시피 한 것이 세이브 코리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포기했으면 포기한 대로 끝을 맺어야지. 비판한다고 해서 또 뛰어들어서 또 갈라치게 할 겁니까? 대통령 선거 망칠 일이 있어요? 손현보 씨, 전한길 씨, 대통령 선거 망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고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은 개인 행동하지 마시고 말이죠. 어느 정당에 빌부터 다니지 마시고 대국본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저도 대국본 회원은 하지만 운동에 적극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님과 만나서 머리 맞대어서 이 난국을 돌파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같이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고 둘은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지난번에 여러분들로 인해서 저는 실패한 원인이 여러분들로 인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화문에 제가 취재를 다니다 보면은 대한문 쪽에서 말이죠. 그렇게 수십만 군중이 집회를 하는데 그 뒤에서 한 2, 30명이 모여서 집회를 합니다. 뭐 하자는 겁니까? 그리고 말이죠. 모든 분위기가 익어가니까 그 누구죠? 석동영 변호사, 전한길 씨, 대통령 변호인단 청계천에서 모임 발족하고 모임체가 많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 변호인단 뭘 했습니까? 연합에서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것을 분산한 것밖에 더 됩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간첩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지금 생각하니까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진정 애국자라면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제는 힘을 모으는데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국민 여러분, 더 이상 손현보 새치혀에, 전한길의 새치혀에 절대로 놀아나지 마십시오. 그 가는 길은 불리입니다. 패배입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아예 정당원으로 변신해서 그 당의 당원이 돼서 일을 하면은 모르겠지만은 외곽지에서 돕고 이렇게 해서 광화문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정광훈 목사님은 말이죠. 이날 그 한남동에서 4월 4일날 집회를 했습니다. 즉각 불복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니 그 말 했어 안 했어가 아니라 그 앞에 배경의 말을 내 말을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법조인들이 맹꽁이들이야. 맹꽁이들. 오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역사적인 탄핵을 받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헌법 위의 권위가 뭐냐? 국민 저항권이야. 동의하십니까? 이건 누가 가르쳐주냐? 윤석열 대통령이 가르쳐준 거야. 헌법 위의 권위가, 대한민국의 모든 권위는 헌법이지만은. 자, 여러분,
전광훈 목사님이 이제 그날 당일날 말이죠, 헌법 저항권 발동을 해서 불복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말이죠, 제가 누구를 폄하하거나, 제가 전환길 씨를 말이죠, 시기 질투할 일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조그만 회사를 경영하면서 한국교회 타락에 져가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한국교회 개혁의 혁신을 위해서 마하나임 뉴스라는 인터넷 신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최근에 말이죠, 이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소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양망 목적도 없습니다. 정광훈 목사님과의 어떤 특별한 관계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금을 지원받았는데 이런 한 푼 자금 지원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뜨거운 마음, 우리 한국이 말이죠, 거의 공산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시면 압니다.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전환길 씨는 이 10월 3일날 비상계엄 선포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실망하고 말이죠, 분노를 일으킬 때에 이 전환광훈 목사님 TV는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의 당위성을 홍보를 했고 말이죠. 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광원에서 모임, 한남동에서 집회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완전히 40% 이상이 올라갔습니다. 그때 이제 전환길 선생, 손현보 대표가 나서기 시작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전환길 선생 강의하는 것은 말이죠, 전부 대국본에서 강사들이 했던 얘기입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하는 것이죠. 단지 언론에서는 저는 지금도 궁금한데 말이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데 전부 전환길, 손현보 나오니까 말이죠, 언론에서 막 보도를 하고 말이죠, 상대적으로 결국은 정광훈 목사님 이 대국본 세력의 약화를 가져오는 듯한 그런 모습을 가져왔습니다. 이 좌파들의 전략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손현보 대표나 전환길 선생 지지자들은 또 저를 비방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무슨 욕심이 있습니까? 비방하지 말고 같이 가자. 같이 가는 것 중요한데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가 못 되느냐?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에 대항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똘똘 뭉쳐야 됩니다. 오늘 발표 났죠? 이재명에 대한 선호도가 30%죠. 반대하는 사람이 37%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수파가 단합이 되면은 100% 6월 3일 날 승리의 월계관을 우리 보수파가 설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말이죠, 벌써 광화문이 이란화처럼 보여지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YTN 라디오인데요, 손현보 제목 보십시오. 손현보, 전환길, 김문수도 승복한 헌재 결정문의 권위. 자, 이렇게 다 승복을 했는데 대국본과 정광훈 목사님은 왜 승복 안 하느냐? 이런 어떤 비판이 되면은 말이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그리고 지금 말이죠, 국민의 80%가 윤 대통령의 파면을 수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제가 이야기를 했죠. 헌법재판관들이 막 평의를 할 때에 헌법재판연구관들은 세 가지의 결정문을 씁니다. 첫째, 인용결정문, 둘째, 기각결정문, 셋째, 각하결정문. 그래서 평결이 인용으로 되면 인용결정문, 기각이 되면 기각결정문, 각하가 되면 각하결정문을 가지고 와서 마지막으로 다듬어서 발표를 하죠. 그러니까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된 것은 안타까워하지만은 결코 이것은 복골복이었다. 모든 상황이 말이죠, 매수가 됐든 어떻게 됐든 양심을 버렸든 어떻게 됐든 세 가지 중에 확률 33% 확률이라고 그럽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못 받은 것입니다. 자, 안타까운 것은 말이죠,
이 모든 와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3월 7일인가요? 구속 취소가 결정됐죠.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보수는 말이죠. 승리에 도취했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아무것도 안 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와신상담 쓸개를 먹으면서 최후 승리를 이겨야 되겠다 해서 헌법재판의 모든 것을 올인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에 국민의힘은 죄인 중에 죄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끌어낸 것도 광화문 이후 대국본 그리고 세이브코리아도 한몫을 했을 겁니다.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올라간 것도 광화문 애국운동 세력입니다. 세이브도 한몫을 좀 했겠죠.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서 지지율이 올랐는데 사실 헌법재판소 관리 여러가지 관심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어떻게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제도권에 있는 국민의힘이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말이죠. 마음이 지금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악바리 근성을 이게 탄핵이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다. 단일 대화를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속에서도 말이죠. 탄핵 찬성하는 놈들이 있고 말이죠. 탄핵 발표되니까 감격에 의해서 눈물 흘리는 인간도 있더라고요. 이거 말이죠. 여러분 손혜본 목사님, 전한길 선생 그래도 김성원 대표는 불복하면서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죠. 김성원 대표만큼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손혜보 대표, 전한길 강사 이제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천추의 하나를 남기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진지전을 통해서 전부 잠식당했어요. 이 진지전에 대항하기 위해서 정광훈 목사님의 자유말이 있죠. 자, 진지는 곳곳에 지금 다 진지를 틀어놓고 있습니다. 뱀이 똥아리를 털고 있듯이. 기동전에서 우리가 당했습니다.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은 이제 전면전을 일으킵니다. 무엇이냐? 차별금지법 제정할 것이고요. 동성애 허용할 것이고 말입니다. 한국교회가 핍박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민 가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사회주의 체제가 되고 말이죠. 근본적으로 공산당과 사회주의와 교회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유물론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고 말이죠. 거기는 사람이 중심이고 말이죠.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중심이니까 양립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지옥과 천국이 있고 심판이 있고 말이죠. 이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은 세이브코리아 소년보 대표 전한길 선생 정치적 야망이 있다면 아예 말이죠. 당으로 들어가시고 그러지 않으면은 대국본으로 와서 연합해서 일을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우리공화당 제도권에서 연합하시고요. 정광훈 목사님, 대국본 세이브코리아 손현보 목사님, 전한길, 김성원 대표를 비롯한 모든 보수 우파 세력이 대표자를 뽑아서 말이죠. 원탁회의를 통해서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공동으로 모색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국가의 기본으로 삼는 그러한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이고 이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아무리 있지만은 왜 거기에 모든 것이 끝난 사람 체제전쟁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월등한데도 왜 그리 추종을 합니까? 자, 여러분 부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번 탄핵 인용의 우를 다시 범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 애국 시민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